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분화된 개인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모든 물체, 모든 경험은 생각의 여러 형태이다. 해탈의 희망이나 노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뿐이다. 활짝 열린 한계 없는 주의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다 신체에 한정되어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마음은 언어와 기억, 추상화를 통해 내 몸, 내 옷, 내 장난감의 과정을 부추긴다. 나와 남이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배우면서 개방에서 규정으로, 무한에서 구분으로, 비분법에서 이분법으로 새로운 관념들은 끊임없이 역할을 부여하며 나를 늘려간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므로 구분된 존재라는 생각이 편하게 자리 잡는다. 자, 우리는 마음 공부에서는 그러죠. 일체가 하나다. 너와 내가 없이 대상과 주체와 객체 없이 하나인데 그것이 우리의 분별, 망상이 그렇게 나눈다. 그래서 여기서 비분법이라고 하고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닌데 둘로 본다. 일체가 하나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듣는데요. 자, 구분된 개인화는 어떻게 진행되나?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둘부터 나누어져서 그 다음에는 뭐 3개, 4개, 5개, 100개, 1000개, 10,000개, 억개가 되는 건데 그렇게 구분화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생각의 여러 형태가 구분화를 진행시킨대요. 생각이 구분화를 진행시킨대요. 자,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는 5가지의 기관으로 생각과 접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죠. 눈으로 보고 좋네 나쁘네 생각할 거고, 귀로 듣고 좋은 말 안 좋은 말 생각할 거고, 코로 냄새 맡으면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생각할 거고, 입으로 먹으면서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좋은 말 안 좋은 말 생각할 거고, 감촉으로 느끼면서 좋은 것 안 좋은 것 생각할 겁니다. 이 5가지 외에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촉발제가 뭐가 있나요? 영혼? 그 영혼을 무엇이, 어떤 것이 촉발시켜, 영혼이라는 생각을 어떤 것이. 자,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이 5가지 기관으로서 생각이라는 것에 접지되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어떤 느낌과 그 상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 5가지가 없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느끼는 이 5가지 기관이 하나도 없는 어떤 존재라고 해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5가지 존재가 없어요.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아요.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눈을 감고 오온이 다 쉬고 있죠. 5가지 감각기관이 다 쉬고 있을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잖아요. 잠잘 때의 꿈속에 있는 그 인물조차도 꿈속에서의 사물을 구분할 때 5가지로 구분하지 않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감촉으로 느끼잖아요. 꿈속에서. 꿈속 전체가 다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이끌어내는 촉발제, 뭐예요? 5가지 기관이잖아요. 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탈은 희망이나 노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해탈이라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 거라고 표현해도 뭐가 무방하겠습니까? 참나짜리, 진화짜리를 보는 것은 희망이나 노력과 아무 관계가 없대요.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도 상관이 없대요. 존재하는 것은 존재뿐이래요. 활짝 열린 한계 없는 주의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 전 시간에 열린 비밀이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하겠죠. 열린 비밀,
활짝 열려서 한계없는 주의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냥 한계없는 주의력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순간순간 이것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노력해가지고 해탈을 얻겠다. 진화를 발견하겠다.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대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진화고 지금 이 순간이 해탈이라는 거죠. 그러다 신체 한정되어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자, 나라는 믿음,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나요? 내 몸이 있으니까 나라고 믿잖아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먹었어, 난 어렸을 때 이러이러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내 몸으로부터 확인이 되니까 나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지. 몸이 없으면 나야 누구한테 보여주고 주장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존재라는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 몸이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럼 이 몸이 나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 몸이 내 거야, 나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조금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같아. 행복하다. 이런 그 나라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냔 말이에요. 자, 마음은 언어와 기억, 추상화를 통해 내 몸, 내 옷, 결국은 나죠. 나라는 과정을 부추긴대요. 추상화를 통해서. 자, 내 생각이 추상하다, 관념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내 생각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아주 물질적인가요? 밖에 있는 물질은 정말 물질이라고 해도 그 물질을 인식하는 내 생각, 내 머릿속에 있는 밖에 있는 컵이 있다고 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컵은 실제 하는 컵인가요? 머릿속에 있는 추상화되고 관념화된 컵인가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관념화된 컵이잖아요. 추상화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와 남이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배우면서 개방해서 규정으로, 무한해서 구분으로, 자, 비분법에서 이분법으로, 비분 나누어지지 않은 것에서 이분 나누는 것으로 나눠간대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관념들이 하는 역할이겠죠. 관념, 옳다, 그르다 하는 것들, 어떤 생각들, 분별들, 이런 것들 다 포함되겠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에고성을 만들어서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므로 구분된 존재라는 생각이 편하게 자리 잡는다. 우리가 안심하잖아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수결 좋아하잖아요. 다 그래. 사람들이 다 원해. 이런 전통이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해.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스승이야. 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밖에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 그분보다는 정말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그분. 둘 중에 어느 분이 더 위대한 스승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분이 위대한 스승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다수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죠. 오랜 시간 그랬어. 전통이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 이게 다 오랜 시간도 다수고 전통이 이어졌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이어지는 거니까 다수일 거고 다수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편일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음식점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 저 음식점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기 맛집이겠네. 다수가 다 증명해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얼추 또 맞잖아요. 우리의 관념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안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으니까 실패 없겠지. 내 돈이 덜 아깝겠지. 안심이 되잖아요. 자, 편하게 생각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는 것에 편승하는 것이 그래도 실패를 줄이고 불안해서 안전해지는 방법이야. 이렇게 믿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안심이 되는 방법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그 다수결을 따른 사람들이 소수를 따른 사람보다 엄청 많을 건데 왜 그들은 자유로워지지 못했나요? 왜 그들은 행복해지지 못했나요? 마음 공부 얘기죠. 마음 공부의 어떤 다수를 따라간 사람들이 그 다수가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가 맞다면, 나의 위험 부담이 없다면, 리스크를 정말 줄여주는 게 맞다면 그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자유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이 돼야 할 건데 왜 증명이 안 될까요? 다수가 진리를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뜻 아닐까요? 진리는 우리의 다수의 논리든 안전함을 보장받기 위한 논리든 아무것도 상관없이 홀로 빛나죠. 스스로 1000년 동안 만년 동안 아무도 진리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진리는 진리일 뿐인데 1000년 동안 만년 동안 어두운 동굴이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물정 모르는 꼬맹이가 라이터를 가지고 가서 불을 켰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나요? 1000년 만년이 그 불을 이겨내지를 못하죠. 그 동굴 안에서. 그리고 지혜가 이겨내지도 못하죠.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의도도 없고 진리는 그냥 스스로 진리인 것이지 누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다수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책으로 내고 설득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남한테 안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남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정받는다니요.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내가 그것을 검증해서 내 안심이 돼야지. 그 사람이 나를 설득해서 내가 설득당한 것이 안심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격이 하나의 역할에 불과하다면 인생의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네요. 우리의 신념체계에는 개인의 관념과 시간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이분법이 있다. 우리에게 이력이라는 것이 없다면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존재에게 개인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개인의 과거라는 것은 모래 위의 발자국과 같은 것이다. 발자국은 분명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주변의 모래와 구별되지 않는다. 발자국의 경계선이란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시간이 관념하에 그물밖에 별도로 존재하겠는가? 현재가 어디에 있는가? 현재조차 마음의 관념일 뿐이다. 마음은 기억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로 분석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하나 같이 얘기해 볼까요? 인격이 하나의 역할에 불과하다면 인생의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 인격이 하나의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부터 우리가 동의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인격이 하나의 역할이 맞나요? 아니면 인격은 나라는 존재 자체인가요? 인격은 나인가요? 동일시된 나의 정체성,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어떤 것, 자존심을 세워주는 어떤 것, 인격은 뭔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격이 하나의 역할이라면 내가 손님 역할하고 회사 가면 회사원 역할을 하고 카페에 가면 고객 역할을 하고 이런 그런 역할같이 갈아입을 수 있는 옷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불변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격은 불변하는 것이나요? 아니면 갈아입을 수 있는 옷과 같은 것인가요? 역할과 같은 것인가요? 배우가 오늘은 살인자 역할 했다가 내일은 아픈 병자 역할 했다가 그 다음에 히어로가 되었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과 같은 건가요? 자, 그것에 따라서 이 대답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일단 야는 인격은 하나의 역할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저 또한 동의합니다. 인격이 어떤 불변한다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의 인격과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이 지금은 안 바뀌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청소년 때,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결혼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계속해서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어떤 성격과 개성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것은 변화한다는 얘기잖아요. 고정불변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그 전에 느꼈던 내가 정말 이건 절대 바뀌지 않아 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감이나 의문을 품게 되는 것 또한 뭐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인 고정불변의 가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 안의 말이 타당해 보입니다. 인격이 하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너무나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에 집착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지만 지금은 나는 언제든지 바뀔 사람이기도 해. 이것에 좀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동의가 됐어요. 인격이 하나의 역할에 불과하다는 말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인생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죠. 자, 배우가 배역을 맡아서 아주 가난해서 성공 스토리를 쓰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쳤을 때 하나의 역할이죠. 그 배역이 거지에서 왕이 되는 거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그 배역을 벗어난 그 배우의 인생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배역에서 거지 역할의 배역에서 왕 역할을 한 그 배역이 그 역할이 내 진짜 본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성공 스토리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고요. 그 배역에서만 그런 것이잖아요. 꿈 같은 거죠. 꿈속에서 내가 거지가 됐든 꿈속에서 내가 왕이 됐든 나의 실제 삶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그저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것인데 일어나면 내 삶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그래서 일단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이것이 정말인가 아니면 하나의 과정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질문, 인격이 하나의 역할에 불과하다면 인생의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신념 체계에는 개인의 개념, 관념과 시간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이분법이 있다. 자, 신념 체계라는 것을 다르게 바꿔볼게요. 나라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거 나의 신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데요? 내 생각이, 내 믿음이 증명할 뿐이지 정말로 컵처럼, 나무처럼 보여줘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좋아해. 이거 싫어해. 그런 말 할 때 난 듣기 싫어해. 나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 이런 걸 끊임없이 설명해야 돼요. 나무가 자기 설명하나요? 우리가 그냥 보면 나무구나. 소나무구나. 잣나무구나. 나무가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을 왜 끊임없이 설명해요? 내 머릿속에만 있잖아요. 다른 말로 내 정체성에만 있잖아요. 다른 말로 내 믿음에만 있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삶을 살아가려면 아무것도 기준도 없는 그 믿음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반드시. 자,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신념 체계에는 개인의 관념과 시간이 존재한다. 왜 관념과 시간이 존재할까요? 신념 체계. 이 신념을 어떻게 세워요? 쌓임이 있어야 세우죠.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공간에 탁 떨어졌는데 여기는 이런 곳이야 저런 곳이야 생각이 들까요? 아니잖아요. 내 오랜 동안 기억과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의 축적이 있어야 어떤 흐름을 만들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논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해야 되죠. 내 머릿속에는 과거에 나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을 기반해서 일어나는 것들 아닙니까? 기억이 있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히고 덧입혀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과거가 존재해야만이 가능하지. 내가 정신을 갑자기 잃었어요. 기억 상실증이 됐어요.
그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인의 관념과 시간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이분법이 있다. 자, 너와 내가 있어요. 나라는 신념 체계를 세우려면 내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다 나면 나를 뭐 하려고 주장합니까? 꽃도 나고 저 사람도 나고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 돈을 왜 챙기겠어요? 그냥 사는 거지. 같이. 그렇지만 내 돈이 있으면 저 사람 돈이 생기니까 저 사람 돈을 어떻게든지 더 갖고 싶고 사회적으로 더 축적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이분법. 내가 있으니까 비로소 남이 생기는 거. 그럼 다른 말로 남이 있으니까 또 내가 생기겠죠. 뭔 차이가 있나요?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력이라는 것이 없다면 뭐 다르게 바꾸면 생각, 기억, 과거 뭐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이력이라는 것이 없다면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존재에게 개인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 정신을 잃었다가 뭐 교통사고 나서 기억 상실을 걸렸어요. 순간 기억 상실을 걸렸을 때 그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주장이 없다가 기억 상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주장이 생기죠. 사람 자체는 같은 사람인데 어때요? 신념 체계가 기억에 의해서 생겼다 안 생겼다 참 이상한 일이죠.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그것이 정말 나가 맞나요? 정말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잠만 자도 나는 어떤 사람이야 잊어버리고 기억 상실만 걸려도 나는 어떤 사람이야 잃어버리고 치매만 걸려도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건망증만 생겨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라는 말이에요.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나라니요. 그럼 나는 뭔데요? 있다 없다 하는 나는 뭔가요? 전등 같은 건가요? 깜빡이는 전등?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어떻게 나일 수가 있습니까? 한결같은 것이 나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개인의 과거라는 것은 모래 위의 발자국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네요. 발자국은 분명한 모양을 나타내지만 그 본질은 주변의 모래와 구별되지 않는다. 발자국의 경계선이란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현실적으로 발자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 찍히면 발자국이네. 아기 발자국이네. 엄마 발자국이네. 구분도 되고 운동화네. 슬리퍼네. 이런 것도 다 구분이 될 겁니다. 분명히 보이니까. 대상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관념으로만 내 상상 속에만 보인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로 객관화된 실체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정말 아기 발자국이 맞는 것 같네. 엄마 발자국이 맞는 것 같네. 이런 동의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정말로 구분이 되니까 발자국이네 말을 하는 건데 그 발자국이 분명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 분명한 모양이 뭐예요? 주변의 모래와 그 발자국의 모래, 찍혀진 그 움푹 패여진 그 음영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가 돼야 한다. 우리는 발자국에 대한 인지만 있잖아요. 문제는 아기 발자국, 엄마 발자국, 모래성을 쌓으면 그 모래성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네 저런 모양이네 라는 그 모양에 대해만 생각을 하지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모래다. 저렇게 모래사장에 많은 모래와 같은 모래다. 그것에 대한 인지가 없다라는 거. 인지가 왜 없어요? 모래인 줄 알고 모래성을 만드는 건데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이라는 말은 모래를 인지했다라는 말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죠. 그렇게 되었다면 이런 생각도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모래성을 만들 때 모래로 만드는구나. 눈사람을 만들 때 눈으로 만드는구나. 모래 발자국이 찍혔을 때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이구나. 그러면 본질이 뭐니까? 모래니까 그 모래의 본질,
거기 안에 있는 모래의 본질의 속성이 반드시 구속받겠구나. 거기에 인연법, 인과법에 따르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복잡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만 자유로우면. 근데 내 마음이 자유롭지 않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복잡해도 어떻게 모래성을 지으면 이게 모래라는 것을 알게 되면 파도가 밀려오면 원래 없었던 듯이 사라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어야 돼요. 본질에 대해서 안다면. 모래성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파도가 와가지고 내가 정말 어제 하루 종일 열심히 모래성 쌓아놨는데 저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멋지게 쌓아놨어?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 파도가 와가지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대상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모래성을 만들면서 모래를 지은 거니까 모래의 속성을 따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모래성 짓는 그 순간에 기쁘고 말 것이고 발자국 찍힌 그 순간에 찍고 말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 본질에 대한 인식보다 대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안달복달 우리가 말하는 8가지 고뇌가 생깁니다.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원증의 오음성 그리고 뭐가 더 있을까요? 하나 기억이 안 납니다. 고부득 그 8가지 고뇌가 생기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 대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렇지 대상에 이런 생각 없이 자유롭다면 그분이 정말로 깨달은 분이고 진리 위에 선 분이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대상에 사로잡히고 대상에 끄달리니까 끄달리는 그가 본질에 대한 인지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발자국 얘기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분명히 인지가 됩니다. 발자국이 분명한 모양을 나타내지만 그 본질은 주변의 모래와 구별되지 않는다. 본질이 모래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의 속성, 그 본질의 속성을 따라가서 본질의 인연법에 따를 거다. 나는 그게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지만 나는 그게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그 나의 기대와 상관이 없을 거다. 인연, 그거와 맺은 인연에 따라서 생로병사를 결정 지을 거다. 자, 발자국의 경계선이란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 경계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경계선이라는 것을 어떤 나의 집착,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밖에 분명히 저런 대상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했으면 좋겠고 하는 모든 것을 경계로 두면 어떨까요? 그게 마음속에만 있대요. 그냥 그것은 발자국이 찍혔든지 모래성이 만들어졌든지 모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시간이 관념하에 그물밖에 별도로 존재하겠는가? 그럼 이제 질문하는 의안이 그렇다면 과연 시간이 내 생각 속 말고 나무네, 꽃이네, 사과네 하는 것처럼 별도로 정말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도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시간을 정말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서 나의 어렸을 때 사진, 지금의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 어떤 영상으로 찍어서도 보여줄 수가 있겠고 그렇겠죠. 자, 시간이 존재하잖아. 이건 관념이 아니야. 분명히 객관적인 실체의 시간이 존재하잖아. 이렇게. 자, 그 분명히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의 시간 어디에서 일어나는데요? 나한테 지금 8살 때 사진, 10살 때 사진, 20살 때 사진, 지금의 사진을 쭉 이제 보여준다. 저한테 보여준다고 했을 때 보세요. 분명히 제가 이런 시간의 과정을 겪어서 지금이 있잖아요. 시간은 존재합니다. 시간은 정말로 존재하고 내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라고 보여준다고 했을 때 8살 때의 사진이라는 것이 있지. 내 머릿속에서야 8살 때 그 내 꼬맹이의 어떤 모습이
기억이 있을 거고 20살 때 그 청년의 모습이 있을 거지만 그 사진 속에서 그냥 사진이 있을 뿐이죠. 언제 나타나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같이 과거로 가서 8살에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사진을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 시간은 관념 밖에 별도로 존재해 라고 이런 변화를 봐. 이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하고 이렇게 그분의 어떤 주장이지 보여줄 수 있냔 말이에요. 시간을. 변화는 보여줄 수 있죠. 변화와 시간이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이잖아요. 변화라는 말, 시간이라는 말 다르잖아요.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거지 시간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관념의 그물밖에 별도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중심점으로 현재를 삼아서 과거, 현재를 삼아서 미래 하는데 현재 또한 마음속의 관념일 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이건 뭐예요? 현재 아닌가요? 자, 우리가 오로지 살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계속 이 순간밖에 살 수 없는데 이제 이 순간을 나의 온이라는 5가지 밖을 보는 창과 같은 거죠. 세상과 접지되는 이 창이 어떤 쌓임을 만들어서 어떤 기억과 생각, 판단을 일으켜서 그것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분별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가 생기면 반드시 미래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과거와 미래가 그렇게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근데 어쨌든 과거도 지금 이 순간에 보는 거고 미래도 지금 이 순간에 보는 거지 우리가 미래로 가가지고 미래를 보거나 과거로 가서 과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보는 거고 이 순간에 어디로? 기억으로 가서 기억이 과거로 가서 기억이 미래로 가서 관념화돼서 보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관념화에 끄달리고 이 관념화에 맹목적이고 추종적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좀 그만하고 무엇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당연할 수가 있나요? 당연한 게 도대체 무엇인데요? 자, 3번 질문이네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든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하나의 신념 체계를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 악 없는 선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을까? 선악은 사람과 사물에 속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을 그 대상에 투영하는 것이다.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것은 동전의 두 면 중 앞면만 쳐다보며 뒷면이 사라진다고 믿는 것과 같은 관점이다. 개인으로 당신은 어느 곳에 존재하는가? 당신이 떠올리는 순간에 또는 누군가가 건드리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며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고와 관념일 뿐이다. 라고 말하네요. 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사고와 관념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갈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가 오겠습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것은 조금 더 윤택한 삶,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지금의 현재의 노력이 미래를 바꿀 거라는 나의 건강을 바꿀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고와 관념일 뿐이라뇨. 더 나은 미래를 못 만든다는 말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봅시다. 라는 말이죠.
무엇이든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하나의 신념 체계를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 자, 건강을 위해서 뭘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거의 TV에서 막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고 무슨 책 쓴 사람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래야 된다고 어떤 권위자가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좋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대? 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념 체계를 만드는 상황이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 한 모금을 먹는 게 어떻게 좋대. 저녁에 자기 전에는 물을 안 마시는 게 몸에 좋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권위자고 그 사람은 책을 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무슨 학위를 받았으니까 맞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인다면 어떤 신념 체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말이겠죠. 악 없는 선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가? 자, 두 개로 나누어졌지 않으면 앞면이 없는데 어떻게 뒷면이 존재하겠습니까? 선이 없는데 어떻게 악이 존재하겠어요? 악이 없는데 어떻게 선이 존재하겠어요? 그냥 짧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긴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냥 같은 것, 그것 자체만 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비교 대상을 세웁니다.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별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두 개로 나눠주면 벌써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너만 비교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 그 비교 대상이 어디에? 내 마음속에 존재해야 되지. 정말로 객관적으로 길고 짧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건 짧다, 이건 길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어떻게 길고 짧은 게 내 마음속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길고 짧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한 분별이 없는데 그냥 짧은 모양의 그것이 있고 긴 모양의 그것이 있는 거지. 이것은 저것보다 길고 이것은 저것보다 짧다라는 어떤 관념적인 해석과 분별인 거지. 그냥 그것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은. 돈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것을 내 분별로 보는 거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정말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와 같은 말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선과 악은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정말로 선한 것, 정말로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 대한 판단은 내 어떤 관념적인 것이고 그러면 선과 악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관념일 뿐이라면 나쁜 짓 막 하고 도둑질 막 하고 살인 막 저질러도 되는 건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다른 거죠. 공동체의 건전성, 같이 살아가는 데 안전성은 다른 문제고 그것을 보는 나의 시각에 대한 이야기죠.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발현돼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얘기다. 인과의 문제고 인연법의 문제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사과가 나거나 딸기를 심었는데 배가 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으면 살인에 대한 인과가 일어나잖아요. 주변 관계도 엉망이 되고 그런 것처럼 그게 괜찮다, 안 괜찮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인연법에 따라간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인연법 얘기가 아니라 무엇? 그것을 보는 그 시선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 그 분별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것은 동전의 두 면 중 앞면만 쳐다보면 뒷면이 사라진다고 믿는 것과 같은 관점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자기를 희생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정말로 내 개인적인 사심 없이.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은 내가 유토피아를 만들고 세상을 선의롭고 정의롭게 만들고 나는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그 마음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야, 동정받을 사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얘기지.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그거는 다 네 어떤 관념이고 이기심이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차피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가만히 나무토막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기왕이면 선하게, 기왕이면 정직하게, 따뜻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그건 결과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내가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 그걸 위해서 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박수 칩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내가 봉사, 희생, 헌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존재 그 자체로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왜 돕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 삶인데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은 불쌍해, 가난해, 동정받아야 돼. 그 사람은 참 짠해 라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기왕이면 선한 행동을 선택해야 되겠지만은 그 반로가 우리의 분별심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반로가 분별심에 있음을 알고,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는 분별을 써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분별심에 그 반로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분별심 중에 기왕이면 선한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그 선택의 인과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분별심도 없고 난 오로지 한결같이 어떤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것이 왜 문제가 돼요? 결국 나를 속박할 테니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걸 돌아보자는 거지. 그 행실이 지적하기 위해서, 무지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자, 그래서 개인으로 당신은 어느 곳에 존재하는가? 당신이 떠올리는 순간에 또는 누군가를 건드리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라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고와 관념뿐이다. 개인으로 당신은 어느 곳에 존재하는가? 나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때야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존재해야지, 나 아닌 다른 사물이 존재해야지 나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생각이지만 그 생각이 정말 내가 하는 생각이 맞나요? 나를 구분짓는 생각, 너와 나를 구분짓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나가 맞나요? 그러면 그게 정말 나라면, 모든 것이 다 나라면 어떻게 그것과 나의 이익을 따지고 계산을 따지고 서운함을 따지고 내가 더 줬어, 더 했어, 내가 희생했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이 몸을 다 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 왼손이 다친 걸 오른손이 감싸주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희생했어, 봉사했어 라고 오른손이 말하나요? 왼손을 감싸주면서. 정말 다 나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했다라는 관념이 생기지가 않는다. 근데 그런 관념이 생긴다면 너와 내가 구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오른손을 위해서 다 왼손이 다쳤을 때 오른손이 감싸주고 왼손이 할 모든 일을 오른손이 다 해주지만 내가 왼손 이 녀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다 해주고 희생하고 나는 정말 선한 오른손이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 왼손이 빨리 낫기를 바라니까 오른손이 조금 더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대상에 의해서 나를 분별하고 있는가? 그걸 좀 보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4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이 행위자라고
주장하는 이 개인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내가 구분되는 느낌은 몸과 마음을 통해 규정하는 습관과도 관련된다. 존재를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느낌과도 연결된다. 회고와 전망은 자아의 관념에 현실감을 불어넣는 필수 요소이며 감정, 성격, 생각 같은 것들은 현실감의 소도구가 된다. 생각과 성격과 기억의 한 무더기, 그것이 우리 자신이란 말인가? 이 개인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나타난 하나의 이미지인가? 용이라는 것의 암놈과 순놈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줄 아는가? 그렇다면 용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일진데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정말 좋은 비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은 이렇죠. 당신이 행위자라고 주장하는 이 개인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딸기를 좋아하고 나는 비빔밥을 좋아해. 나는 그리고 빨강색을 좋아하고 바다보단 산을 좋아해. 이제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 나는 그리고 봉사, 헌신이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야. 그리고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참 싫어해. 이렇게 나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헌신을 좋아하는 이 사람, 거짓말을 잘 안 하는 행위까지 나가겠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은 누가 본인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중요해. 라고 말할 테니까 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떳떳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야. 이게 나야. 라고 말하겠지요. 그런 나가 다른 말로 행위자라고 표현해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나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 나가 어디에 존재하냔 말이에요. 정말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거짓말을 싫어하고 정직한 걸 좋아해.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고 노란색은 싫어해. 이렇게 말하는 그 행위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그 개인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맨 끝에 용이 상상 속의 동물인데 그게 암컷이건 수컷이건 뭐가 중요하겠느냐 이 말로 치환하면 얼마나 조금 적절할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랬을 때 나는 빨강색을 좋아하고 노란색은 싫어해. 나는 거짓말은 싫어하고 아주 정직한 게 중요해. 남들이 거짓말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 인생은 성장하고 성숙되고 배우면서 끊임없이 인격이 닦여 나가야 되는 건데 노력하지 않고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나는 증오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게 급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용의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야는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용 자체가 허상인데 암컷을 구분해서 어떻고 수컷을 구분해서 어떻는가? 그거는 관념, 상상의 노름이 아니겠는가?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든 노란색을 좋아하든 무엇인가? 그건 상상의 관념인데 그것을 계속 우리가 이게 용이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닌가, 동물이다라는 전제를 빼어놓고 암놈이야, 순놈이야 이 생각만 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이게 중요해서 문헌도 찾아보게 되고 뭐도 하게 되고 알아보게 될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이 책을 읽고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들 포켓몬스터라고 좋아하는 일본 애니도 있고 있습니다. 장난감도 많고 그랬을 때 포켓몬 중에 한 녀석을 집어다가 얘가 근데 암컷이야 수컷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포켓몬은 만화하고 상상이 만들어낸 어떤 몬스터들 중에 하나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김새가 눈이 크고, 뭐, 어떻게 된 게, 어떻게, 여자야, 암컷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럼 암컷, 수컷은 어떻게 구분하는데? 그랬을 때, 생식기로 구분하지. 아니야, 모양으로 구분하지. 목소리로 구분하나? 이제 이렇게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상에 집착하더라, 이 말이에요. 본질은 뭔데요? 상상 속의 동물 있잖아요. 뭐 포켓몬, 몬스터들. 상상 속에서 작가가 만들어낸 다 작품들인데, 상상 속에서 만들어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냥 나는 암컷이라고 할래, 수컷이라고 할래, 그것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면 암컷, 수컷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뭐 큰 대수겠습니까? 그냥 그 순간의 놀이로 충분한 거죠. 근데 그 상상 속에 있었다라는 전제가 없이 암컷이야 수컷에 집중되면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모양부터 성별부터 우리가 아는 지식과 다른 사람이 아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이제 총동원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이 근본, 본질, 실상이 무엇인가부터 알고 나서 그것으로부터 일어난 모양들에 대해서 집착 없이, 마음 없이 가볍게 볼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상만 보면 집착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생로병사가 생기고 그걸로부터 또 괴로움과 기쁨과 슬픔과 고뇌가 생기고 첫 번째 화살만 맞으면 좋은데 수없이 그 다음에 화살들을 맞으면서 몸부림치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대상에 대한 구분도 있고 대상에 대해서 분별도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걸 쓰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걸 쓰면서 산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전부가 되잖아요. 본질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포켓몬은 진짜 존재하는 거야? 아니면 이 선생님, 작가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야? 그랬더니 이거는 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지. 그럼 작가 선생님이 이 세계의 신이겠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건 상상 속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암컷이 수컷이 뭐 중요하겠어? 네가 그냥 그렇다 치고 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걸 누가 몰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는 당연하게 느낍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라고 느껴요. 그 당연한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당연한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연한 걸 알기에는 너무나 쉬워요. 당연한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인식 없이 대상에만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가잖아요. 깨닫는다고 하는 그것이 물고기가 물을 보는 것처럼 쉬운 게 없고 물처럼 가까운 게 없지만 물을 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물처럼 쉬운 게 없지만 그것을 물이 모든 것이 근본이라는 그 쉬운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번쯤은 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것에 논쟁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논쟁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필요하기 때문에 쓴다. 이거는 좋은 건데 이 논쟁이 의미가 있어서 내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으면 승리하고 살아있는 것 같고 존재성이 확인되고 내가 틀리면 나는 패배자고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면은 내가 지금 상상 속에 만들어진 동물이야 라는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안 믿을 거예요.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역할에 사로잡혀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그건 역할일 뿐이야. 언제든지 벗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 속에 자유로움을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자, 5번째 질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느낌은 삶을 선택할 수 있으며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그러나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잘 보면
주어져 있는 조건, 즉 과거의 경험이나 사회적 습관 등에 의해 빚어진 조건 반사적 반응이었을 뿐이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본능과 기억 그리고 교육이다. 산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나 타인을 비판하거나 비판하는 버릇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내면의 소리가 사라질지 생각해보라. 우리가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자유의 느낌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이 제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네요. 자, 질문부터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있으신가요? 나는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가? 자, 어렸을 땐 너무 어리다고 치고, 중고등학생 때는 사춘기라고 치고, 20살 때, 막 사회 초년생이고, 사회에 대해서 모른다고 치고, 결혼해서, 결혼의 삶은 또 다르다고 치고, 자, 치고 갑시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가? 나는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가? 어때요? 내 삶을 쭉 보니까 통제할 수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통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쵸? 통제할 수 있었어. 난 다 통제했어. 하는 사람은 빼고. 그렇게 이상하신 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그렇게 통제하면서 살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보편적인 인간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삶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수히 절망감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왔을 거다 이렇게 느껴져요. 통제할 수 없다. 삶이 알려줬잖아요. 머리가 알려준 거고 선생님이 알려준 거고 다른 사람이 알려준 거 말고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철저히 알았잖아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사람 마음에 들고 싶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했을 거고 그 친구가 정말 단짝이 되고 싶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친구와 우정을 나눌 수 없었을 거고 내가 돈을 벌고 싶었지만 원하는 만큼 성공하고 부귀를 누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없었을 거고 내가 명예롭고 싶었지만 원하는 만큼 안 됐을 거고 통제 안 되잖아요. 원하는 만큼이 통제의 어떤 데드라인 아닌가요? 그랬을 때 삶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과 허탈감이 계속 우리 삶에 끊임없는 확인일 텐데도 우리는 뭐 한다? 삶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통제 안 된다는데 이게 분명히 소나무라는데 매화나무야 삶이 통제가 안 된다는데 끊임없이 통제하기 위해서 더 치밀한 계획, 더 어떤 인망 높은 어떤 강의와 교육과 배움과 노력을 들이잖아요. 통제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를 맛봐요? 패배감을 맛보잖아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삶이 보여준단 말이죠. 자, 이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걸고 넘어졌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 그분들은 빠지고 그래,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었어. 살아보니까 정말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이분들만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느낌은 삶을 선택할 수 있으며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여기서 핵심 언어가 자유의지 같네요. 자, 자유의지 있으신 분. 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신은 자유의지를 주셨어. 내 삶은 나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졌어. 자, 자유의지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라면
삶이 좀 명랑하고 진취적이겠지만 그런 분조차도 조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조금 더 진취적이고 신이 나한테 호의적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내가 느끼는 절망감은 통제할 수 없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절망감은 같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정말 있는가? 계속 가볼게요. 그러나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잘 보면 주어져 있는 조건, 즉 과거의 경험이나 사회적 습관 등에 의해 빚어진 조건 반사적 반응이었을 뿐이다. 자유의지가 뭐래요? 조건 반사적 반응이래요. 내 자유의지라는 건 뭐예요? 자유라는 말이 뭐예요? 구속이 없다라는 말이죠. 스스로 홀로. 허심탄회하게 걸림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자유가. 그 자유로운 걸림이 없는 나의 의지, 나의 뜻대로 이것이라고 자유의지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조건 반사적인 반응이면 어떻겠습니까? 걸림이 없는 나의 의지가 조건 반사적인 파블로의 그 강아지 실험 있잖아요. 먹이 줄 때마다 종 울려가지고 먹이 안 줘도 이제 이 강아지가 먹이에 대한 반응, 신체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거, 조건 반사적인 반응,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제 자유의지로 오늘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 아니야, 오늘은 비가 오니까 김치전을 먹고 싶네. 이렇게 말하는, 내가 그냥 먹고 싶다는 걸 내가 선택하는, 이것도 어떤 내 의지죠. 의지적인 선택, 자유의지적인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제 입맛이 길들여졌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어렸을 때 길들여진 음식이지 갑자기 느끼한 거 일주일 동안 맛있는 햄버거라고 하면서 종류를 다르게 해주면서 스파게티든지 피자 같은 것만 준다고 하면 싫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 것처럼 제가 선택하는 음식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이거는 뭐예요? 조건지어진 거. 어렸을 때부터 먹고 익숙하고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습관이 만들어낸, 입의 습관이 만들어낸 반사적인 선택일 뿐이지 내가 그냥 이 세 개 음식 중에서 어디 가나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을 자유롭게 오늘은 이거 먹어보고 오늘은 저 요리 먹어보고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지 않더라. 음식 하나뿐만 아니죠. 옷부터 어떤 인테리어 취향부터 사고와 판단까지도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학교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쌓임에 의해서 기억과 생각과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의 쌓임에 의해서 나는 선택하고 있지. 그것이 무슨 자유로운 선택이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나의 학습된 거고 내 편의에 의한, 익숙한 것에 대한 편의에 의한 선택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다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뭐래요? 인연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나는 편한 것을 선택하면서 그냥 무리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나의 신념과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건 반사적인 반응이라는 말을 저는 동의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본능과 기억 그리고 교육이다. 인정합니다. 산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너무 좋은 말이죠. 저도 이렇게 느껴요. 삶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삶을 살아간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 몸이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생각 안 들어요. 자,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럼 너는 누군데?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에 질문을 하지 않게 돼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삶이 살아가는 거. 오늘 뭘 먹고 싶다. 그럼 그것이 몸에서 필요한가 보다. 그리고 그것이 먹고 싶은가 보다.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못 먹으면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것이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을 내가 구태여 거슬려서 뭐 역경을 극복하는 것 같이 해야 될 이유도 못 찾겠어요. 뭔가 막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이 고난을 극복해서 뭔가 성취를 해내는 드라마를 쓰는 거, 역경의 신화를 쓰는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선택이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삶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마음까지는 안 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싶구나. 이런 느낌이지. 대단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드는 것을 보니까 그냥 그것은 그 사람의 삶으로 저는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그렇게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한 저의 삶도 비루한 삶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삶. 이렇게 봐요. 그냥 이 사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야는 이렇게 말하네요. 산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의합니다. 스스로나 타인을 비판하는 버릇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내면의 소리가 사라질지 생각해보라. 이거는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나눌 때도 참 좋았어요. 자,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런 버릇에서 벗어나면 내면의 소리가 얼마나 사라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쁩니다. 내면의 소란스러움이 좀 잠잠해진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평안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 정말 침묵은 소리만 조용하면 쥐죽은 듯이 있으면 침묵입니까? 내 마음속에 들끓던 소리가 조용해져야 침묵이라고 봐요. 진짜 명상은 그냥 2시간, 3시간 가만히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것이 정말 명상입니까? 진짜 명상은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 그게 진짜 명상 아니겠어요? 5분만 앉아있어도 안 앉아있어도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사람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사람이 참된 명상, 진정한 수행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자, 내면에 이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내 안에서 비판하는 거, 옳고 그름 시비 따져야 되는 거,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맨날 강박적으로 휘둘려 다니는 상황에 휘둘려 다니는 거, 그런 것들의 소리가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서. 내가 얼마나 좀 편하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소리가 사라지는 그게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지, 그때 내면의 소리가 사라져가는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얼마나 썩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소리가 조금 소란스러움이 줄어들어야 돼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옳고 그름 시비분별 따지는 게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자유의 느낌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이 제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이거 파도의 비유로 하면 좀 적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파도를 통제할 수 있는 분. 자, 파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신이신가 봅니다. 하느님이신가 봐요. 자, 그렇지만 대부분은 파도 통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파도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파도를 통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 놀래켜 주려고 하는 거 외에는 파도 통제, 그 힘을 들여서 뭐 하겠다고 파도를 통제합니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 되는 거지.
그 물결을 뭐 하려고 잔잔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바람이 일어나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거, 그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자연스러움에 아무 거스름이 없으면 평안한 것이지, 파도를 잠재워서 고요하니까 내가 고요해진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불가능한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생각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 공부도 생각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많죠. 근데 통제가 되든가요? 통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나요? 파도가 통제가 되든가요? 내가 저 바람을 통제하고 저 파도를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내 생각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 파도는 파도고 내 생각은 생각이지, 파도는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은 난데 파도는 통제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너와 나를 나누면 그렇죠. 남은 못해도 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근데 실제로 보세요. 생각이 통제가 되든가요? 내 이 생각해야지 해가지고 이 생각하는 거, 저 생각해야지 저 생각하는 거, 오히려 잊어버릴까봐 계속 암시하고 하는 것은 봤어도 생각은 스스로 일어났다 스스로 사라져요. 근데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계속 집착하니까. 그럼 집착하면 처음 일어난 생각하고 같을까요? 달라져요. 눈덩이가 계속 불어나듯이 그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을 낳으면서 생각은 계속해서, 사실 생각이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더 가까워요. 생각 많아지는데 긍정적이어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생각 많은 사람 치고 우울증 환자같이 안 생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자. 통제하려는 노력 전에 정말 통제는 가능한가에 대한 전제부터 점검을 해보자. 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전제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한 다음에 사후에 노력해도 좋다. 왜냐하면 전제가 바르면 노력이 훨씬 더 줄어들어도 좋은 결과를 낼 거니까. 근데 전제가 잘못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돼요? 멀어질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가? 나의 노력은 정말로 결실을 볼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만사가 제 일어날 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좋은 말이죠. 소리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보라. 존재하는 것이란 현재 순간의 의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존재하는 것이란 있음뿐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물체, 경험은 생각의 여러 형태다. 깨어있을 때 우리의 지각이나 나타나는 것은 꿈속에서와 마찬가지의 방식이다. 우리의 인식 범위 밖에 세상에 우리의 인식 범위 밖에 세상이 존재 가능할까?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나로 규정하는 느낌마저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의 명징하게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자, 하나하나 질문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만사가 제 일어날 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위에 질문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자,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인정하신 분들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셨습니까? 그토록 아이들을 잘 키워보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라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이 가정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다라든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무슨 대학에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학을 가지 못했다든지. 자, 이런 것들로 내가 통제하고자 했고 그 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통제 가능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슷한 질문이죠. 만사가 제 일어날 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자, 바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나는 미래를 이렇게 해서 노후 대비도 이렇게 하고 마음 공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이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이분한테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겠다.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불안이 올라온다면 어느 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내 노력은 어디로 갔나?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라는 캄캄한 마음이 들게 될 때 그때가 뭐를 확인할 수 있는 때다. 모든 일은 자기가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걸 인과법이라고 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사라진다 이거잖아요. 인연. 연이어서 빗대어서 사람인처럼 빗대어서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으니까 긴 것이 있고 긴 것이 있으니까 짧은 것이 있고 한 대 때렸으니까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그 사람한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감사하다는 소리 듣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인연의 결과잖아. 인과의 범위 안에 있죠. 조건 반응의 조건 결과의 범위 아니잖아요. 그것이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거.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통제하려고 하는 그 나의 애씀과 상관없이 확인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소리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보는 연습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존재하는 것이란 현재 순간의 의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자, 소리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보라. 자, 소리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보라. 존재하는 것이란 현재의 의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자, 우리의 존재는 언제 확인돼요? 지금 이 순간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확인이 되다가 이 존재에 대한 확인도 지금 이 순간이지만 지금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가 없다라는 확인도 지금 이 순간밖에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현재 이 순간의 의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일체 유심조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과도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내가 지금 눈앞에 컵이 있다, 컵이 보여진다라는 것은 이 컵을 내가 의식하고 있을 때 컵이 있구나, 내 눈앞에 있구나를 알지. 컵이 분명히 눈앞에 있지만 내가 이 컵에 대한 인식, 의식이 없으면 컵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실제로는 있지만 나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의식이 있어야만이 존재하는 거. 존재라는 것은 현재 순간의 의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존재하는 것이란 있음뿐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좋죠? 그렇지만 비춤이라고 해도 뭐 다를까 싶어요. 거울로 상상할 때 마음 공부에선 거울의 비유도 참 많거든요. 그랬을 때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있음뿐, 비춤뿐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비춤 안에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거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울인 것은 모양이 거울이어서 거울이 아니죠. 거울이라는 건 뭔가를 비추는 그것의 속성이 거울인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거울이라는 존재, 그 거울이라는 것은 비춤, 그 비춤이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사과가 나타나건 딸기가 나타나건 그건 모든 것은 뭐예요? 그 거울 안에 나타나는 상이잖아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뿐이지 그 거울 자체는 뭐? 거울이 그래서 사과를 비추니까 거울이 사과가 되나요? 그럼 비춤의 모양이 사과로 인식되는 거지 거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있다? 비춤만 있잖아요.
사과로 비춰진 거지. 나의 비춤이 사과로 인식된 거지. 인식된 그것이 사과인가요? 아니에요. 비춤이에요. 그건 비춤입니다. 그래서 망상 또한 비춤이에요. 우리는 고요해져가지고 평정해지면 그것이 참된 모습, 그것이 어떤 나의 진화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 공부도 하고. 하지만 번뇌망상에 들끓으나 고요하고 평안하나 뭐요? 똑같이 다 비춤, 있음의 표현일 뿐이잖아요. 사과가 오든 딸기가 오든 그거는 비춤의 모양을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지 나는 비춤밖에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아닌가요? 자, 좀 더 생각해보면 됩니다.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대상화되니까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자, 모든 물체 경험은 생각의 여러 형태다. 생각의 여러 형태다. 거울이 사과를 비추고 딸기를 비췄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춤의 여러 형태다. 딸기네, 사과네, 생각이 구분 지어주죠. 생각의 형태다. 이 생각, 뭐가? 비춤이 생각을, 이런 생각을 비춰주지. 생각 자체가 생각을 비춰줍니까? 생각하고 있네, 생각하고 있지 않네. 생각이 생각을 비추면 생각하네, 생각하고 있지 않네를 인식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생각이 생각을 인식하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네, 생각을 하지 않네, 생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가 그걸 비추어야만이 딸기네, 사과네처럼 비춰야만이 딸기네, 사과네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은 생각을 스스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비춤에 의해서 생각이 인식되어지는 대상 경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 경험은 생각의 여러 형태다. 깨어있을 때 우리의 자각이 나타나는 것은, 깨어있을 때 우리의 지각이 나타나는 것은 꿈속에서와 마찬가지 방식이다. 그래서 꿈의 비유가 많죠. 공부에서 꿈의 비유, 물고기의 비유, 거울의 비유, 파도의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적절하고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돼요. 자, 꿈의 비유. 깨어있을 때 우리의 지각이 나타나는 것은 꿈속에서 마찬가지. 왜? 꿈속에서도 분명히 먹잖아요. 편안한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 감고 입도 닫고 그냥 누워있는데 꿈속에서 맛있다고 먹고 정말 배부르다고 말하잖아요. 꿈속에서도. 그리고 뭐 먹고 싶다 주문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도 도망 다니고 도둑도 분명히 있어갖고 막 날 쫓아오잖아요. 난 분명히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인식, 경험, 생각의 여러 형태가 이렇게 변형되고 저렇게 변형되는 어떤 형태와 마찬가지의 방식을 유추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럼 꿈은 그렇다 치고 이 세계는 진짠데 이 세계가 무슨 의식이 만들어내는 환영이란 말인가? 생각과 분별이 없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깨어났어요. 어디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이 생각의 여러 형태가 나타내주는 나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고 의식을 인식해주는 저것을 인식시켜주는 방식인데 그것은 쓰면 삶을 살아가면서 써야죠. 써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인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자라는 얘기예요. 사용은 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은 써야 합니다. 지금 분별에 우리가 사로잡히니까 이 희노애락이 생기잖아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알자 이거겠죠. 자,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나로 규정하는 느낌마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명징하게 바라본다면 내 삶은 어떨까요?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난다면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괴로움을 겪었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신념을 관철해야 된다는 나의 이야기들이 다 없어진 나.
그리고 나는 해야만 해, 하지 말아야만 해, 이런 조건지어진 게 없는 나 어떨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도 너무 편한 그런 분이 내 앞에 있다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분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움, 내 삶에 충실한 방식으로 선택되어지고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가벼운 선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옆에서 보는 사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워 보여요.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지만은 그냥 일상적인 지인들과 얘기를 할 때도 삶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듣는 건데 제가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왜 우리는 그냥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이토록 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한테 생각하게 또 도와주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자, 이것이 계속 확인된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고 나라는 사람이라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만 해. 난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것으로 벗어나서 그냥 나로 살아가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이 일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규정화된 사람 말고 어떤 사람, 그냥 그 사람.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 말고 그냥 그 사람. 그리고 그의 삶, 그의 비춤에 따라서 그가 그냥 반응할 뿐인 삶. 가볍고 평안한 삶.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나도 좋고 주변도 좋은 삶. 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자, 전체적으로 한번 이 안에 두 번째 우리는 개방에서 규정으로 신념체계의 세기둥, 선과 악, 과거, 미래, 그리고 스스로의 묻기까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질문과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나갔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 구분된 개인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대답, 모든 물체, 모든 경험은 생각의 여러 형태이다. 해탈은 희망이나 노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뿐이다. 활짝 열린 한계없는 주의력만이 있을 뿐이다. 신체에 한정되어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마음은 언어와 기억, 추상화를 통해 내 몸, 내 옷, 내 장난감의 과정을 부추긴다. 나와 남이 있다는 것은 부모에게 배우면서 개방에서 규정으로, 무한에서 구분으로, 비분법에서 이분법으로 새로운 관념들을 끊임없이 역할을 부여하며 나를 늘려간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처럼 보이므로 구분된 존재라는 생각이 편하게 자리를 잡는다. 두 번째 질문, 인격이 하나의 역할에 불과하다면 인생의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답, 우리의 신념 체계에는 개인의 관념과 시간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이분법이 있다. 우리에게 이력이라는 것이 없다면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존재에게 개인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개인의 과거라는 것은 모래 위의 발자국과 같은 것이다. 발자국은 분명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주변의 모래와 구별되지 않는다. 발자국의 경계선이란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시간이 관념화의 그물 밖에 별도로 존재하는가? 현재가 어디에 있는가? 현실조차 마음의 관념일 뿐이다. 마음은 기억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로 분석한다. 세 번째 질문,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대답,
무엇이든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하나의 신념 체계를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 악없는 선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을까? 선악은 사랑과 사물에 속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을 그 대상에 투영하는 일이다.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것은 동전의 두 면 중 앞면만 쳐다보면 뒷면이 사라진다고 믿는 것과 같은 관점이다. 개인으로 당신은 어느 곳에 존재하는가? 당신이 떠올리는 순간에 또는 누군가가 건드리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라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고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고와 관념일 뿐이다. 네 번째 질문. 자신이 행위자라고 주장하는 이 개인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대답. 내가 구분되는 느낌은 몸과 마음을 통해 규정하는 습관과도 관련된다. 존재를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는 느낌과도 연결된다. 회고와 전망은 자아의 관념에 현실감을 불어넣는 필수 요소이며 감정, 성격, 생각과 같은 것들은 현실감의 소도구가 된다. 생각과 성격과 기억의 한 무더기, 그것이 우리 자신이란 말인가? 이 개인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미지인가? 용이라는 것의 암놈과 순놈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는가? 그렇다면 용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일진데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가? 답.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느낌은 삶을 선택할 수 있으며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그러나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잘 보면 주어져 있는 조건, 즉 과거의 경험이나 사회적 습관 등에 의해 빚어진 조건 반사적 반응이었을 뿐이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본능과 기억 그리고 교육이다. 산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나 타인을 비판하는 버릇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내면의 소리가 사라질지 생각해보라. 우리가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자유의 느낌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이 제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사가 제 일어날 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소리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보라. 존재하는 것이란 현재 순간의 의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존재하는 것이란 있음뿐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물체, 경험은 생각의 여러 형태이다. 깨어났을 때 우리의 지각이 나타나는 것은 꿈속에서와 마찬가지의 방식이다. 우리 인식 범위 밖의 세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가?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나로 규정하는 느낌마저 사라져 있을 때 그대로 명정하게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